안녕하십니까, 김기수입니다. 지난 주초, 6월 마지막 주 초반에는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급락을 했고 또 주 후반 부분에서는 그 하락의 폭을 일정 정도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우리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7월을 시작하는 문을 열었죠. 그런 가운데 해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 유사한 흐름들입니다. 자,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너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너무 안 좋게 나오면 경기에 대한 부진, 이 부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 조정을 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은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기가 좋아지면 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움직여진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 속에서 경제지표가 나빴을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을 움직여지는 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에 급락을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적 완화 절대 조기에 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쪽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등을 하면서부터는 여러분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지표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결국은 좋아지면 조기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거는 기본 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FOMC 회의 결과 발표하기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어떻게 발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표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만큼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가 되든지 아니면 수급 상황이 우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한 상황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주변 증시지요. 여러분들이 중국 상해 종합의 차트를 보시면 나름대로 신용 경색의 우려도 있고 경기 지표도 안 좋고 오늘 발표된 HSBC PMI 제조업 지수나 부분들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그런 차트와 그런 수급 흐름으로 급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니지요. 우리 시장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이쪽에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속에서 성장을 가지고 가는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하나만 좋아서는 안 되고 유럽과 미국, 중국 다 좋은 상황이 전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대형주들의 급격한 흐름의 상승 부분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대형주도 여러분들 애플 차트를 보셨습니까? 애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내려와 있습니다. 애플과 상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가 반대 급부를 보는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와 애플 공통점인 모바일 쪽에서의 산업의 성장 부분이 너무 성숙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껏 성장한 만큼 더 성장하는 것이 벅찬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관점 차이에 따라서 수급이 결정되겠죠. 자, 그렇다면 굳이 IT 쪽에서 삼성전자, 애플이 급락해 있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한데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디램 가격의 상승 흐름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IT 업종이라 하더라도 어느 쪽 종목의 개별 종목을 섹터를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그냥 삼성 SDI가 아니다. 옛날에 2차 전지가 아니고 에너지 저장 장치, 글로벌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전력 수요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유형의 그런 것이 결국 그 개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코스닥 종목이 성장성을 가진 주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 개별 기업의 이후의 산업 부분이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죠. 성장주라 해서 잘못 들으시면 코스닥 종목 코스닥만 매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중국 시장의 모멘텀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산업재나 소재 부분 단기 낙폭 이후의 반등, 기관의 수급 상황 때문에 다소 반등은 이루어질 수 있어도 추세의 연속을 가하기가 어렵고, 자동차 부분도 완성차 지난주에 반등을 하니까 주도 업종이다, 주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도 업종과 주도주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 전반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도 업종이고 주도주지,
많이 하락해서 반등 들어오는 것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수급과 흐름 실적을 가지면서 타이어 업종들은 양호하지요. 넥센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는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흐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거래소 쪽 부분도 그런 종목, 개별 기업들을 압축을 해서 보셔야 된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미국의 고용지표와 삼성전자의 프리어닝 실적을 발표하지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모습, 저 모습으로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반등은 있어도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패턴이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셀트리온이 상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성을 기대하는 부분에 신뢰를 회복했다. 파라다이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결국 하락 조정, 같이 일봉에서는 조정을 보인 것 같아도 월봉에서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 부분들이 나아갈 때 더 빨리 나아가는 겁니다. 제약주, 종근당 부분 보셨지요? 월봉에서의 2달 동안의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냐 아니냐가 시장에 있어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시 또 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많이 떨어진 종목이 올라올 것이다. 반등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는데 하락을 세게 했다 하더라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시장, 외국인이 전폭적으로 거래소 시장을 많이 사는 1,000억, 2,000억씩 떼거리로 사는 그런 시장 기대하십니까?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성장을 갖고 가고 실적이 담보된 2,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 유지의 개별 흐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 유지에 매매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